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브레이트 컬러 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컬러 맵은 유니베리에이트 컬러 맵인 거죠. 하나의 변수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이브레이트 컬러 맵은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컬러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다이버징 카테고리컬 시퀀셜 데이터를 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바이너리한 컬럼과 카테고리컬한 컬럼을 동시에 보여주는 곱하면 동시에 보여주는 컬럼을 만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미넌스로 yes or no를 보여주고 있고 hu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퀀셜 같은 경우에도 카테고리랑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 이제 시퀀셜한 값은 이 루미넌스로 나타내고 있고 카테고리락한 값은 휴로 구분을 하고 있죠. 또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와 다이버징을 합치면 이렇게 역시 두 가지 서로 다른 휴를 가지고 다이버징한 걸 보여주고 yes or no는 루미넌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버징한 것과 시퀀셜한 거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다이버징한 애들 때문에 이제 무채색이 오고 루미넌스를 가지고 시퀀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징과 시퀀셜은 이제 다른 다이버징과 또는 시퀀셜 하나와 곱해질 수도 있는데 다이버징 두 개를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컬러맵을 디자인할 수 있겠고 이 경우에는 슈가 굉장히 많이 4개나 사용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시퀀셜한 것과 시퀀셜한 거를 또 이제 동시에 보여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는 무채색을 배열을 하고 그리고 하나의 값이 많으면 특정 색상 나머지 값이 많으면 다른 색상을 매핑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컬러 맵을 이제 사용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에 대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투표를 했냐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메디케이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축입니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 두 개 다 시퀀셜한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있는 변수니까 이런 시퀀셜 곱하기 시퀀셜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색깔 영역은 이 변수는 낮은데 이 변수는 높은 애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파란 색깔에 가까울수록 사이언에 가까울수록 이 변수는 높은데 나머지 한 변수는 낮은 거를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짙은 파란색은 둘 다 높다는 거를 의미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이런 여기 약간 두 개 다 높을 때 파란 색깔로 표현하는 부분이 약간 미스리딩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두 개의 변수는 휴로 분명히 구분되는데 비해 가지고 이 파란색과 이 초록색은 아무래도 더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그러니까 올소고나는 그러니까 두 개 다 독립적인 축이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예제인데요. 이 예제는 또 바이브레이트 컬럼을 쓸 건데 하나는 푸드 인시큐리티 레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우, 미디엄, 하이에 파란 색깔 휴를 매핑을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베시티 레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로우, 미디엄, 하이에 노란 색깔 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바이브레이트 컬럼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보면은 로우, 미디엄, 하이 같을 때 무채색을 또 아까 제가 가이드라인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 쓰고 있고 또 색깔 두 개를 노란색과 파란색 이거는 우리가 오퍼런트 컬러 오퍼런트 프로세스 티어리에 따르면은 그 옐로우 블루 축에 있는 양 끝에 있는 두 색깔이죠. 그걸 또 합을 써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각화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실제로 그러니까 정당화도 잘 되고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두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차트에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지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슈를 쓸 때 구분 가능한 색상들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6개에서 12개의 다른 색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색상도 추가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시각화가 그려졌을 때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가지의 그 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의 색상에다가 흰색, 검정색 해서 12개 정도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억을 또는 이제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쉽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색깔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이렇게 쓴다거나 여기 보면 그렇게 4개의 컬러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6개를 더 쓴다고 하면은 오렌지, 브라운, 핑크, 마젠타, 퍼플, 사이언에다가 블랙 앤 화이트 정도까지 12개를 쓰고요. 이제 그 다른 색깔을 추가하게 되면 아마 이 여기 있는 색깔과 한 개랑은 좀 비슷한 색깔이 되어가지고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개에서 12개의 색깔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맵을 쓸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루미넌스를 고려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노란 색깔 마음에 들지만 흰색 배경에 쓰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루미넌스 컨트라스트가 적어가지고 인간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 빨간 색깔 사각형과 노란 색깔 사각형을 숨겨뒀는데 요거는 되게 빨리 발견하지만 이 노란 색깔 사각형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마크 타입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에어리어 마크를 쓴다. 굉장히 큰 이런 마크를 그린다. 그럼 이 영역을 칠할 때는 low saturation, 그러니까 약간 희미한 색깔을, 채도가 낮은 색깔을 쓰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되게 작은 마크를 이렇게 그리려 그러면은 이 마크는 이렇게 vivid한 컬러, 세츄레이션이 채도가 높은 색깔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생명이나 색약 같은 인구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꼭 시각화들이 꽤 자주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프린터들이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그러면 이 색깔을 쓰는데 흑백으로 바꿨을 때 루미넌스가 똑같다 그러면은 이게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패턴을 쓴다거나 다른 걸 쓸 수도 있지만 명암으로 구분되는 색깔을 쓴다 그러면 이런 프린팅에도 문제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마크가 이렇게 클 때는 세츄레이션이 높든 낮든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높더라도, 높으면 당연히 잘 구분이 되고요. 낮더라도 이 경계선이 뚜렷하죠. 그렇지만 마크가 작아지게 된다 그러면 글리프 형태로 세츄레이션이 낮게 되면 이제 배경색과 구분도 힘들 뿐더러 이 마크 간의 차이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면 이 위에 이 바들은 이 경계선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에 반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얇은 선들은 이 경계선이 조금 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크가 작아지게, 작은 마크를 쓰면은 세츄레이션이 높은, 채도가 높은 색깔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색상 하나 쓰려는데 너무 고려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도구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컬러 브리어인데요. 브리어는 이제 양조장이죠. 그래서 이제 색깔 양조장인데 이게 왜 브루어가 되냐면 이 도구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신디아 브루어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도구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분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6가지 바이브레이트 컬러 맵과 4가지 유니베이트 컬러 맵이 있는 그 지도를 만든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먼저 여러분들 데이터의 레벨을 넣고요. 뭐 3개의 클래스, 뭐 12개의 클래스를 넣는 거고요. 아마 3부터 12까지 사용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을 결정을 하는데 sequential, diverging, qualitative 3개 중 한 개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를 뭘 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휴가 지금 보면 멀티 휴가 있고요. 멀티 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과 파란색깔이 섞여 있거나 뭐 아니면 파란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는 거고 싱글 슈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고르면 그 다음에 여기 또 고를 옵션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3가지 컬러가 이렇게 추천이 됩니다. 추천이 돼서 이 컬러 코드를 따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컬러 코드로 예제, 지도를 그린 예제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 컬러 맵들 중에서 컬러 브랜드 세이프, 그러니까 이제 뭐 색약이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안전한 컬러 맵인가 또 이제 나오고 아니면은 출력을 했을 때도 괜찮은가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진을 찍었을 때도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선택지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안전한 컬러 맵을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꼭 한번 방문해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배울 D3에서 제공하는 컬러 맵인데요. 이 D3에 있는 컬러 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딩을 할 때는 여러분이 D3를 쓰던 아니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던 이 D3의 컬러 맵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10개의 카테고리를 위한 컬러 맵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스킴 캐테고리 10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강색 이 4가지의 색깔. 왜 노란 색깔이 프라이머리 컬러 중에 하나인데 왜 노란 색깔 안 썼을까요? 노란 색깔은 흰색에 보여주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가장 많이 쓰는 이 4가지 색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각화는 이 4가지 색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 갈색, 분홍색, 회색, 이거 약간 연두색 말하기 어렵네요.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사이언, 그러니까 하늘색인 거죠. 이 10가지의 색이 구분이 가능한 효과적인
색깔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임포트만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름만 바꾸면 다른 컬러 맵도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컬러 블루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컬러 맵을 공유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버전인 거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면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컬러 스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페어드 된 것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 인코딩, 그러니까 바이너리 데이터와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바이베리에이트하게 인코딩할 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거는 yes는 파란색 또는 하늘색에 매핑해가지고 6개의 다른 카테고리 인코딩 할 수 있겠죠. 뭐 나머지 이런 이제 파스텔 애들은 마크가 클 때는 세츄레이션이 굳이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낮은 애를 위한 거고 좀 더 비비디한 색깔도 있고 원하는 거를 가져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컬러 맵을 잘못 사용한 예제가 있는데 21개의 카테고리컬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초록색 이 오른쪽만 봤을 때 초록 색깔이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세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컬러 맵을 휴를 색상을 쓰더라도 이게 색상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필터아웃 시켜가지고 필요 없는 색깔을 잠깐 밀어둔다던가 아니면 뭐 텍스처라도 좀 추가를 해가지고 비슷한 색깔을 좀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색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마냥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이 카테고리컬 컬러를 인지할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특정 카테고리로 인지하는지를 살펴보면 실험 결과인데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색깔이 다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체 컬러를 다 보여주고 있고 지금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역에 속한 컬러를 75% 이상의 사람이 파란 색깔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인간이 파란 색깔을 구분하는 데는 굉장히 자비로운 거죠. 다 파란색인 거고요. 또 초록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이 굉장히 많은 거죠, 범위가. 그렇지만 이 빨간 색깔을 구분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좀 재밌는 점은 이 지금 RGB 이게 개멋이잖아요, 지금. 그럼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색깔은 여기 있어야 맞는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빨간 색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이 파란색과 가까운 색깔을 빨간 색깔로 얘기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레드 1과 레드 2가 있는데 뭐가 진짜 빨간 색깔일까요? RGB 2500일까요? 이 두 번째 게 파란 색깔이 좀 더 섞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가 이 맨 위에 있는 빨간색이 진짜 빨간색인데 약간 좀 노란 색깔로 노란색이 좀 섞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더 빨간색처럼 보이는. 어쨌든 레드는 굉장히 인간이 세밀하게 하지만 틀렸죠. 정확한 빨간색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좀 약간 다르게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고 이 초록색깔과 파란 색깔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파란 색깔을 쓸 때 여기 있는 파란색과 여기 있는 파란색을 두 개 다 쓰게 된다 그러면 구분하기 어렵겠죠. 둘 다 파란 색깔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캔버스를 그렸을 때 이걸 고려해가지고 겹치지 않는 파란색을 두 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파란 색깔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파란 색깔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discrete color map 또는 categorical color map이었고요. 이제 값들이 이제 이산적이었죠. 그 다음 이제 배울 거는 ordered color map 또는 continuous color map입니다. continuous color map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sequential한 게 있고 diverging한 게 있습니다. sequential한 거는 한 방향으로 값이 커지는 거, diverging 하는 거는 어떤 중앙 값이 있고 양쪽으로 값이 커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sequential한 컬러 맵에서는 한쪽 끝에다가 약간 오프 화이트 컬러 또는 무채색 같은 걸 매핑을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진해지는 이렇게 매핑을 하고요. 다이버징한 컬러 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앙에 이렇게 무채색을 매핑을 하고 양쪽으로 다른 휴를 써가지고 컬러 맵을 만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컨티뉴어스한 값을 표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예제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무지개색 컬러 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값에는 파란 색깔 또는 높은 값 그리고 높은 값에는 빨간 색깔을 매핑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온도나 뭐 바다의 온도 같은 거를 그릴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기의 온도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레인보우 컬러 맵을 쓰는 거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게 정보시각화 이론 그리고 이렇게 심리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이 레인보우 컬러 맵을 컨티뉴어스한 값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거는 굉장히 나쁜 예제입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시각화 학회의 논문을
낼 때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논문이 탈락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레인보우 컬럼 앱을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아마 데이터 종류가 어떻든지 간에 아마 리젝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레인보우 컬럼 앱에 이 이점을 찾자면 일단은 비주얼리제이션이 굉장히 컬러풀해 보여요. 화려해 보입니다.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분들이 장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나마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레인보우 컬럼은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 문화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색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역을 되게 쉽게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영역, 파란색 영역, 초록색 영역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머블 컬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인지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점을 제가 리스팅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휴가 이 색상이 어떤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컨티뉴어스는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휴 사이에는 어떤 오더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 색과 이 색을 준 다음에 순서가 뭐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케일이 인지적으로 리니어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파란 색깔 되게 좀 어두워 보이지 않나요?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밝지 않나요? 그 다음에 노란 색깔도 되게 밝은 것 같다가 다시 또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밝기가 이게 쭉 변하는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단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차트의 디테일이 휴 채널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이미지를 보고 여기서 루미넌스만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채널로만 보면 이 씬을 대부분 다 디테일까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사과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색깔 정보만 보면, 크로마 정보만 빼내보면은 이게 사과인지 뭔지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휴를 통해 가지고 컨티뉴um 값을 뭔가 매핑을 하면은 이런 디테일이 생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컬러 맵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흰 맵이 있는데 여기서 좀 큰 스트럭처를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휴를 해서 세츄레이션을 바꾼 컬러 맵을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핑을 하면 이게 전체적인 그 스트럭처를 인지하기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를 먼저 인지하게 되죠. 이게 색깔이 휴가 그렇게 된 휴가 이제 아이덴티티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 영역을 막 이제 포커스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이 두 가지의 휴와 세츄레이션을 바꿔가면서 매핑을 해보면 이 전체적으로 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왼쪽보다 훨씬 구분하기가 쉽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파동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디테일을 전달하고 싶으면 역시 이때도 레인보우 컬러 맵보다는 여러 가지의 휴를 쓰지만 루미넌스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컬러 맵을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인데 여기 오른쪽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휴가 사용됐어요. 초록색과 뭐 파란색과 보라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루미넌스가 계속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왼쪽 이미지에서 보기 힘들었던 이런 디테일들 다 보이시죠? 여기는 약간 이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묻혀가지고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런 디테일들 이것도 다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컬러 맵은 큰 스트럭처를 드러낼 때도 작은 스트럭처를 드러낼 때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레인보우 컬러 맵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써야 될 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최소한 이 진짜 레인보우 컬러 맵, 이 원색 이 색들보다는 이 B나 C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먼저 C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보우 컬러 맵이 그룹핑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다른 휴가 되었습니다. 이 컬러 맵은 나쁘지 않은 거죠.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신 컨티뉴어스한 값은 매핑하면 안 되고 이 카테고리컬한 값은 매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이제 컨티뉴어 값을 굳이 매핑하고 싶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는
지금 보면 이 원래 레인보우 컬러맵을 보면 이 노란색 깔용종이 되게 밝아 보이고 여기도 되게 밝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리니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은 톤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perceptually 리니어하게 만든 약간 좀 색깔이 조금 뭔가 검정색을 좀 탄 듯한 그런 느낌은 들긴 하지만 이런 레인보우 컬러맵을 쓰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레인보우 컬러맵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색깔이 굉장히 컬러풀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유라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컬러 맵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컬러맵 세 개가 굉장히 잘 디자인되어 있는 컬러맵인데 지금 보시면 이 무지개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컨티뉴어스한 값을 나타내기도 적합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컬러 스킴은 아까 그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 가보시면은 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는 일단 컬러풀 하고요. 레인보우처럼. 그리고 펄셉션도 유니폼 하고요. 그리고 컬러 블라인드 세이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그 색약이나 생명이 있으신 분도 봐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미넌스까지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에 보다 훨씬 좋은 컬러맵인 거죠. 그래서 이 컬러맵 3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사용을 할 때 어떨 때는 어떤 자연스러운 매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빨강 색깔로 보여주고 뭐 괜찮은 데이터는 초록 색깔로 보여주고 이런 매핑을 이제 카테고리 컬러를 쓰더라도 이런 매핑을 생각하실 때는 이게 사람들마다 인지되는 그런 문화나 아니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지개색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순서인 거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같은 경우 신호등 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는 이렇게 파란 색깔 등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빨간 색깔 등이 오른쪽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문화에 따라 가지고 색깔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 상승과 하강을 보여줄 때 한국에서는 빨간 색깔을 이제 상승에 매핑을 하고 파란 색깔을 하강에 매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빨간 색깔을 하강에 매핑하고 초록 색깔을 상승에 매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뭐 주식 차트인데 주식 계좌가 빨간색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안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컬러를 가지고 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를 할 때 이게 본인이 지금 부여하려는 그 의미가 이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요약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루미넌스와 브라이니스와 라이니스를 구분해 봤습니다. 루미넌스는 실제 광원이 있을 때 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물리적인 양, 굉장히 이건 이제 제일 이해하기가 쉬운 거고요. 헷갈리는 건 이제 브라이니스와 라이니스입니다. 브라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인지하는 밝기, 인지된 밝기고요. 이건 역시 그 스티븐스의 파워로를 따른 거고요. 이거는 광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표면은 필요가 없는 거고 밝으면 브라이트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두우면 딤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노란 색깔은 밝은 색이다. 이때 이 밝다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 브라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모니터는 혼자서 빛을 내니까 모니터에 브라이트니스를 좀 올려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라이니스인데요. 이 라이니스는 이 표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표면에 부딪히고 그거 반사되어 가지고 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이 반사된 이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그 빛의 양이 라이니스가 되는 거고요. 검정 색깔 표면은 다크한 거고요. 흰 색깔 표면은 라이트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니스니까 라이트와 다크가 있는 거고 항상 표면이 있어야 되고 인간은 이 라이니스를 인지하는데 굉장히 컨스턴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빛의 환경이 라이팅 컨디션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색깔을 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때로는 시각화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죠. 컨트라스트 이펙트 같이 배경 색깔에 따라 가지고 같은 색깔더라도 이게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색깔을 쓰면 안 되고 이게 레벨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구분 가능한 색깔을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컬러 인코딩은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휴 채널을 쓸 때 휴 채널은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매핑하는 데 쓰고요. 루미넌스와 세츄레이션 채널은 매그니튜드 채널이니까 퀀터티티브 데이터 또는 오더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를 매핑할 때 쓰라는 겁니다. 이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컨티뉴어스한 건지 디스크리트한 건지, 뭐 디스크리트하다 그러면 이 구분 가능한 값은 몇 개인지, 레인보우를 컨티뉴어스에 쓰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컬러 맵이 나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리자면 perceptually non-linear하고요. 중간에 막 밝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휴, 색상을 쓰면서 컨티뉴어스 밸류를 인코딩하고 있는데 컨티뉴어스한 거는, 그러니까 퀀터티브한 거는 색상으로 인코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색깔에 사람이 느끼는 뭔가 이제 기억하는 순서가 있지만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간이 인지하는 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수업이었고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그러면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컬럼을 쓰시면 되냐면 카테고리칸 데이터 매핑하고 싶으면 이 세 개 쓰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10과 파스텔 톤 같은 경우에는 마크가 클 때 배경을 인코딩할 때 좋겠죠. 또는 스킨 태블로 10 추천드립니다. 시퀀셜 컬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세 개 가장 자주 씁니다. 그리고 다이버진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 세 개를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쓰셔도 괜찮은데 이 세 개가 가장 자주 쓰이는 세 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 슬라이드 만들 때 참고했던 자료들입니다. 정말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